자, 이제 25페이지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약간 덜 돼 있거나 좀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끼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건사업 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지역사회를 진단한다. 근데 지역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되고, 현황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현황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 현황 분석이라던가 지역사회 진단이라던가 이 내용을 요구 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확인이 됐어요. 요구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뭐가 가장 심각한지, 문제의 크기가 큰지, 관심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는 요 순서대로 나열하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기획팀의 조직, 팀의 조직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게, 현황을 분석한다. 지금 상태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현황을 분석할 때 그래서 뭘 확인하겠어요? 우선 뭐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같은 것도 확인을 할 거고, 질병의 어떤 유형들,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것도 확인을 할 거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시스템 뭐가 있는지, 어떤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자원은 어떤지,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랑 제가 비교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뒤에 이제 마지막 파트, 보건행정 파트 들어가면은 기획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보건행정에서 정책이라는 게 있고 기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건사업을 기획한다. 그 기획과 같은 기획인 거죠. 근데 기획의 순서라고 해서 행정학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가 보건사업 기획이랑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획의 순서에 보시면은 문제에 대한 인지가 먼저 나오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 작성, 뭐 수행평가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친절하게 보건사업 기획은 기획 이러면 요거고, 그냥 기획 이러면 요거고, 그러면 참 편하겠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기획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한다?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 거냐면, 기획은 뭐의 하위 개념이다? 정책이라는 것의 하위 개념이 기획이다라고 했고요. 정책에서 이미 문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황 분석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서. 왜냐하면 문제가 정해졌거든.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기획이에요. 그럼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상황 분석을 왜 하냐? 앞에서 현황 분석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들,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작성하게 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은 뭐 정부가 모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보건 문제가 다르겠죠.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을 거고요. 어느 지역은 뭐 그런 공장 근로자가 많을 거고, 어느 지역은 영유아가 많을 거고, 그럼 지역마다 제공해야 되는 보건사업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 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기획 단계에서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거죠?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우선순위 결정 기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우선 우리가 보건사업 기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그 중에서도 브라이언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예를 들어 고혈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 뭐 유병률은 얼마더라.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문제 심각성이 어떻더라. 자, 그걸 사업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더라. 이것들을 각각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그냥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 이렇게 계산하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었죠. 자, 바로 이어서 BPR 기법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자, BPR이라고 하는 것은 할론과 피켓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법으로 보통 BPRS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BPR이라는 것, 이 점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고 하는 공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효과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각각의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 감염병은 발생률을 가지고 점수를 0점에서 10점 부여를 하고, 문제의 심각도는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냐, 중증도가 높으냐, 사회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크냐, 이걸 기준으로 0에서 10점. 자, 사업의 효과는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0에서 10점 해서 하는데, 자, 만약에 문제의 크기가 7점이다. 문제의 심각도가 2점이다. 사업의 효과가 1점이다. 라고 하면, 뭐, 여기가 5점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 자, 여기에다가 5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어떤 다른 하나의 건강 문제는, 자, 여기도 10점이고, 여기도 10점인데, 사업의 효과가 빵점이에요. 사업이 해봤자 효과가 없어.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20 곱하기 0이 돼요. 그럼 얘는 아무리 요 두 가지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가 크다 하더라도 0을 곱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게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그래서 누가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누기 3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값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값이 제일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죠. 자, 다음에 골든 다이아몬드랑 BPR 나오는데 요건 뒤에 문제 나오면, BPR까지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OPR이라고 해서 이제 BPR 다음에 OPR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BPR 공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D라는 값을 하나를 곱해요. 자, 이거는 거의 BPR만 시험이 나오고 OPR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 팩터, 펄 팩터라는 게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D를 곱한다는 건 뭐냐면은, 펄 팩터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0점부터 1점을 부여를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 이걸로 볼게요. 사업의 적절성, 경제적인 타당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이 충분한지, 충분성, 그리고 적법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0점 또는 1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5가지가 모두 1점이다. 그러니까 적절하면 1점, 적절하지 않으면 0점인 거죠.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점, 문제가 있으면 0점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곱하면 뭐예요? 그냥 1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없어. 자원이 없어. 얘가 0점이에요. 그럼 다 곱하면 0이죠. 그래서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업이 실현 가능하냐 못하냐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펄 팩터는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다. 그래서 뭐 장기 사업, 장기 계획일 때라던가 또는 뭐 우선순위가 비등비등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펄 팩터. 그래서 5가지 요소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우선순위 결정 기법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문제 나오면 문제를 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받고 3번 문제 BPRS 우선순위 결정 방법 옳지 않은 거,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결정을 하고,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그다음에 각 항목의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데, 자,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뭐다? 사업의 효과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한다? 우리가 보건사업 기획 순서에서 우선순위를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4번에 보시면은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 스마트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5가지의 항목, 목표는 우선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자, 미저러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어프로프리에이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목표여야 하며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리저너블, 그 다음에 타임 리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한, 언제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고, 4번에 보시면 그래서 구체성, 측정 가능성, 합리성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아닌 것은 4번 효율성이죠. 자,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효율적이야?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가 생각이 안 나도 목표잖아요. 이 문제는 목표에 대한 문제잖아요. 효율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량이 어느 정도이냐, 효율성이 있었는데 목표라는 것은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효율적인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5번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고 있다면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지자체와 지자체의 보건지표랑 국가 전체의 지표를 비교한대요. 이게 무슨 방법? 골든 다이아몬드,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 시행한 기법으로 보건지표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의 경향,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골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그려놓고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9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랑,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에서 메릴랜드 주의 어떤 지표 특성이랑 미국 전체의 특성,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메릴랜드 주가 미국 전체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 그럼 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면. 자, 미국이랑 메릴랜드주 2개 비교해봤더니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미국 전체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지표가 더 좋아, 괜찮아. 그러면 요 3번째 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추세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5년 전보다 안 좋아졌어. 지표가 발생률이 더 높아지거나 막 그랬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줄. 그다음에 과거 5년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가운데 줄. 과거보다 안 좋아졌다. 마지막 줄에 넣어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유방암이라는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랑 비교했더니 안 좋아졌고 미국 전체보다도 지표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요 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결핵 같은 경우는 과거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미국 전체의 결핵 발생률이랑 우리 지역의 결핵 발생률이 비슷해요. 자, 그럼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아 사망은 비교해봤더니 과거보다는 안 좋아졌는데 미국 전체랑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채워 넣었을 때 우선순위가 그럼 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지냐? 자,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요 2번째 칸이 2번째 우선순위, 여기가 3번째 우선순위, 4번째, 5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황금 다이아몬드 결정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건강 지표가 확보 가능하다. 그럼 지역별 질병의 발생률, 유병률, 뭐 저체중 출생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비교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다. 그 지표가 매년 누적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면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우수한 방법이다. 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에 뭔가 지표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던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던가 BPR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문제의 크기, 심각도를 비교를 한 거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좋아 안 좋아를 비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형평성을 추구하는 우선순위 결정 기법은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이고 펄 우선순위 결정 이론은 뭐예요? 아까 요 바로 전에 봤던 거, 요거 펄 팩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PR 기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중에서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수준 묻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수업 중에 아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가 이 사업 기획 모형으로 적용하는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생태학적 모형 두 표현이 다 쓰여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모형이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을 생태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뭐 오로지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면은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의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안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나 관공서 이런 조직 안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정부의 법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을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전략 모형으로 사회생태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수준별로 나눴을 때 개인적 요인, 개인 간 또는 1차 집단에서의 요인,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기획 모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 자아, 인식, 기술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개인적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지식, 태도, 행동이나 나의 기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건사업 전략을 넣어야 된다. 어떻게? 교육을 해주거나 행태 개선을 위한 훈련을 해주거나 직접 서비스 예방접종이라던가 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의 전략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해요. 나랑 내 친구, 학교 선생님, 선후배 또는 가족에서 부모님 이런 관계에서 받는 영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포함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내 주변의 사회 관계망, 나의 지지 시스템,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이 수립이 돼야 한다.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도 개발을 해야 된다. 후원자, 동료를 활용하거나 자조 집단을 형성한다. 이런 왜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지? 알코올지요? 아유, 괜찮아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이 뭐 하는데 저도 제목만 봤는데 알코올수 아무튼 그런 거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합숙 같은 거를 하는지 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뭐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래서 뭐 금연자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자생 집단, 뭐 우리끼리 어떤 조직, 내 사적인 조직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조직 요인은 조직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 기관들, 공식적, 비공식적인 그 조직 안에서의 규칙, 규제 등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모여서 만든 것을 조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럼 그 조직 안에는 보통 이제 우리 회사라던가
뭐 보통 회사 같은 데들 조직이라고 하죠. 어떤 조직 사회라고 하죠. 그 조직은 그 안에 다양한 규칙과 규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전략적으로 그 조직에서의 어떤 다양한 이론, 조직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회사 안에서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모형들을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거고, 자, 지역사회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내가 서울시 시민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일정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기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요 안에서의 전체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 뭐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나 홍보, 사회적인 마케팅 또는 지역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자, 정부 정책 요인은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옹호가 뭐예요? 뭘 지지할까? 우리가 이제 보건정책이니까 보건정책에서 옹호라고 하는 것은 뭘 옹호하라는 거예요?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걸 옹호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건강증진 접근 전략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자, 요게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냥 표 자체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다음 중 생태학적 모형의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전략상 개인 간 수준의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여기 있는 것을 쭉 써놓을 수가 있겠죠. 요런 지금 시험 문제처럼도 나오고.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보시면은 이런 규칙, 규제 이런 것들은 조직 수준에서의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 수준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뭐라 그랬어요?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했죠. 자, 프리시드 모형은 우리가 뒤에 보건교육 건강행태이론에서 보건사업 기획 모형이다 또는 건강증진사업 기획 모형이다라고 했죠. 건강신념 모형이나 범위론적 모형은 어디에서 봤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강신념 모형, 범위론적 모형. 보건교육에서 개인의 어떤 건강 행태와 관련된 이론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건강 행동을 하더라. 이럴 때 안 하더라. 그런 거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건 보건교육 파트 들어가서 볼 거예요. 자, 8번 미국 메릴랜드주의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은 보건사업 기획의 어느 단계에 사용한다?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죠. 자, 9번에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BPRS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이다. 아닌 것은 주민의 관심도. 자, 10번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그 2019년 서울시 고졸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간호학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서울시 고졸 시험 문제가 따로 나오는데 거기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 출제위원이 간호학 전공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보건 문제, 사실 공중보건이랑 간호학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이 한 80에서 90%가 겹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간호라는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 표현 나오면은 그냥 간호학에서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졸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지역사회 간호학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지역사회 간호과정이든 아니든 순서를 고르는 문제니까 문제를 딱 보시면은요. 자, 사정, 계획, 진단, 수행, 평가 1번에 보시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했던 공부 안에서 풀 수가 있어요. 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진단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조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래서 요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진단을 내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정과 진단은 붙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해야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제일 첫 번째 1단계에서 뭐 사회적 진단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사정이라고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사회적인 문제를 조사해서 사정을 해서 진단을 내린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사정을 하고 진단을 내려요. 진단이 내려져야 문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했으니까 수행을 하고, 수행을 했으니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1번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 해당하지 않는 것.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기한을 정해야 된다. 목표의 조건 스마트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죠. 자, 일반적이고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다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여러 가지 차원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는요. 예를 들어 목표를 이렇게 기술한다라고 할 때 한 문장에 딱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에 막 여러 가지 차원으로 넣어버렸어. 근데 어떤 거는 요 개인적인 차원은 달성을 했는데 개인 간접 차원은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성공 실패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다차원적이다 이런 거는 목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정답은 4번. 12번 보건사업 기획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 결정, 요구 사정, 목표 기술, 계획 작성. 뭐 먼저 한다? 요구를 먼저 조사하고, 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목표를 기술하고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13번 가정방문 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요것도 20년 서울시 고졸 문제예요. 이것도 간호학과 문제거든요. 지역사회 간호할 때 이런 대상자들이 있을 때 누구 먼저 해줄 거냐, 이거 간호학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공중보건이나 보건학 시험 문제에 나올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약간 감안하고 문제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에 보시면 이건 약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 명이 건강 문제를, 집단적으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먼저 해야 될까? 집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한 사람보다 여러 명이 문제인 게 더 큰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신환자와 구환자 간에는 신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기존 환자는 뭔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새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견이 됐어. 그럼 그 사람한테 우선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간에는 급성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우선적으로는 급성질환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대상자보다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고졸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졸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나는 지역사회 간호학을 봐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또 보건학에서 다 나오는데 꼭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간호학과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간호학과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수준이야. 그쵸? 방금 전에 봤던 그 순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도 우리가 보거나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13번 문제도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 선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보건사업으로 활용하는 개인 간 수준 전략. 우리 방금 했던 거 개인 간 수준이래요. 정책 개발은 정책 수준이었죠. 사회 마케팅은 지역사회 수준이었고요. 후원자 활용은 개인 간 수준이고, 행태 개선 훈련은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 수준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 자, 15번. 우선순위 결정 기법 묻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질병 이환율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좋음, 비슷함, 나쁨 이렇게 세 가지 척도로 비교를 해서 하고요. 5년간의 변화 경향도 좋음, 비슷함, 나쁨 세 가지 척도로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무슨 방법?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죠. 정답은 1번. 자, 16번. BPR 기법을 적용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이건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BPR은 어떻게 계산한다? A 더하기 2B 곱하기 C, 뭐 나누기 3은 뭐 시간 걸리게 나누기 3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큰 각 고르면 돼요. 자, 문제의 크기가 얼마예요? 8, 심각도가 2인데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4, 화합의 효과는 7. 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얘는 6 더하기 7 곱하기 2니까 14 곱하기 6. 이건 그냥 다 계산해봐야 돼. 어떤 요령 없어. 그냥 계산해봐야 돼요. 자, 2 더하기 4이 8,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2 더하기 8이 16 곱하기 4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은 84. 여러분 계산 다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20, 여기가 100, 그 다음에 72 나오죠. 그래서 누가 당뇨병이 제일 높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PR 기법을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기출문제는 안 들어갔는데 23년도인가 연구사 기출문제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의 크기랑 심각도를 자리를 바꿔서 냈어.
이거는 걸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문제 출제되면은.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가 나왔을 때는 표의 위치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역학 파트 들어가도 요거 표 잘 보셔야 된다는 걸 진짜 강조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바꿔서 내요. 헷갈리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의 크기, 심각도, 효과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17번 BPR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질환의 유병률. 어때요? 틀려요. 그럼 잠깐 보고. 문제의 긴급성. 이것도 틀려요. 사업의 추정 효과. 이것도 틀려. 주민의 관심도. 이게 맞아? BPR 기법인데? 답이 없나? 자,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의 크기, 사업의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기를, 문제의 크기에는 유병률, 발생률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넣은 거죠.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긴급성, 중증도, 사회경제적 손실. 이게 심각도의 내용이잖아요. 자, 해결 가능성. 사업의 효과잖아요. 그래서 자, 질환의 유병률은 문제의 크기를, 문제의 긴급성은 심각도를, 사업의 추정 효과는 사업의 효과를 의미하는 거고, 관심, 주민의 관심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고 18번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아닌 거. 문제의 심각도, 주민의 관심도, 경제적 타당성은 없었고요. 기술적인 해결 가능성, 사업의 난이도라고도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주민의 관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19번 보건사업 전략 유형 묻고 있는데 교육, 행태 개선 훈련, 멘토 활용,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정책 개발, 지지적 구조 형성.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 기획할 때 생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수준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교육, 행태 개선 훈련이 들어갈 거고요. 멘토를 활용하는 거는 개인 간 차원적 접근일 거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적인 접근이고, 정책 개발은 정책 유형이고요. 지지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이건 조직에서의 구조 형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건강신념 모형과 계획된 행위 이론, 프로시드 모형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 우리 보건교육 파트에서 가장 뒤에 건강 관련 행태 이론들, 그다음에 사업 집단적인 그 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 모형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정답은 1번이고. 자, 20번 인천시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현황조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게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현황조사를 했더니 고혈압이랑 당뇨병 유병률이 높대요. 그럼 무조건 둘 다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21번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교재에 없었어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도 풀 수 있어요. 보실게요. 자, 보건정책을 수립한다. 보건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건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현황조사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건사업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조금 벗어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인구 구성이나 동태. 어때요? 그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영유아가 많은지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고, 지역 주민의 주된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까지 봐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주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의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개발 수준 및 단계. 그 지역의 경제개발이 좀 잘 되어 있으면 환경위생도 조금 발전할 거고 보건수준도 발전할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하더라도 잠깐 넘어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 내가 가치관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경제개발 수준 단계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요. 정치적 신념. 민주당이 많은지 국민의힘이 많은지가 보건사업이랑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그래서 보건정책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인구 성장, 구성, 동태, 그다음에 경제개발 수준도 사실 어느 지역의 경제개발 수준은 보건 수준과 연동이 돼요. 경제가 발전해야지 보건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 그 지역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보건의료 제도, 국민의 건강 상태들, 사회 구조,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죠. 자, 22번 스마트 기법은 어느 단계 적용한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할 때 스마트 적용한다라고 했죠. 정답 2번이고 23번에 브라이언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심각성 그리고 문제의 크기죠. 인지도가 아니라 정답은 4번이고 24번 전략을 사용하는 모형, 개인의 자신감 강화, 자조집단 활용, 사회 마케팅, 사회적 통제 이거 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접근한 전략 유형이다라고 했죠. 정답 4번. 자, 25번 BPRS 공식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래요. B는 뭐니에요? 자, A 플러스 2B 곱하기 C에서 B는 문제의 심각성. 정답은 1번이죠. 자, 26번 보건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요구를 사정하고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죠. 정답 1번.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까지 보시면은 자, 보건사업을 투입, 산출하는 모형에 따라 평가할 때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투입, 산출에 따라 평가한다, 뭔가 평가한다, 뭐 구조평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구조과정 결과평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구조과정 결과평가라고 했을 때 구조평가는 우리가 뭐가 있었지? 구조평가는 뭘 평가하는 거? 구조, 과정, 결과. 이게 보건교육, 보건사업, 의료의 질 모든 평가에서 다 같아요. 구조, 과정, 결과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럼 구조는 뭘 평가하는 거? 투입되는 자원, 인력, 시설, 장비, 물자, 뭐 재정 이런 것들, 정책 이런 것들이고요. 과정은 뭐예요? 실제 교육을 하는 과정, 사업을 하는 과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거고 결과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 그럼 자원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백신 효과율? 자, 백신 효과율은 백신 접종을 했더니 뭐 폐렴 발생률이 몇 % 줄었더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과정 결과 중에 결과가 되겠고요. 백신 확보율. 자, 우리 인구 집단이 얼만큼인데 백신을 인구 집단의 몇 %까지 접종할 수 있을 만큼 확보했는지. 그러니까 구조평가가 되겠죠. 이게 예방접종 건수.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쭉 했어요. 하고 났더니 우리가 예방접종을 원래 뭐 10,000명을 접종하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9,900명이 예방접종을 했더라. 이런 것들 결과가 되겠고요.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이것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보건사업 평가에서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산출 모형은 얼만큼을 투입했더니 얼만큼의 결과가 나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평가 과정으로 하면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나눠서 보게 돼요. 그래서 구조, 과정, 결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도 똑같아요. 보건교육에서 나오든 보건행정에서 나오든 의료의 질에서 나오든 다 똑같아요. 그냥 구조, 과정, 결과 하면 구조는 투입되는 자원을, 과정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체를, 그 다음에 결과는 사업에 의한 결과물을 평가한다 라고만 접근하면 사실 문제 되게 쉬워요. 여기에서는. 자, 구조평가는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구조평가라고 하고, 과정평가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자, 결과평가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났더니 어떤 아웃풋, 어떤 산출물,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효과는 어땠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차이 이런 것들까지 평가하는 게 결과평가인데, 자, 결과평가를 조금 더 보면은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여기 뭐 예방접종 건수 같은 거, 그래서 사업 서비스 제공 건수, 서비스 제공 몇 명한테 했는지, 보건교육은 몇 명이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자, 효과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
효과도. 그래서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뭐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효과. 자, 영향은 그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연 교육을 했어요. 그럼 이제 금연 교육에 몇 명이 참가를 했다. 교육을 이수를 했다. 효과는 몇 명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까지인 거고요. 영향은 뭘까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폐암 발생률이 얼마나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 뭐 영아 사망률 감소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어떤 결과물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 자, 이거 뭐 평가하는 거다? 구조평가라고 했어요. 자, 3번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비용 효용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자, 이거 문제 잘 풀었어요?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 이론 때도 심화 이론 때도 정말 온 정성을 쏟아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이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두가 이해하는 그날까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렵냐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이 키워드로 인식해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화폐 가치 이것만, 그다음에 질, 보정, 수명 이런 단어만 기억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이용해서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질, 보정, 수명을 적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비용 효용 분석, 질, 보정, 수명, 퀄리, 그다음에 뭐 비용 편익 분석, 화폐 가치, 비용 효과 분석, 산출물, 이렇게만 해놓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얘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문제들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고 뒤에 넘어가면은 보건행정 파트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게 보건행정에도 나오고 공중보건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나오면 이제 틀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 잘 틀리는구나 하고 점점 더 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지. 비용 편익 분석은 결과를 뭐로 비교한다? 이건 알아야지. 비용 편익 분석은 화폐 가치로 비교를 한다. 비용 효과 분석은 뭐로 비교한다? 화폐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화폐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뭐? 그냥 산출물. 어떤 사업이든 그 결과물이 있겠죠? 그냥 그 결과 자체를 보는 거예요. 사업의 결과 자체를 보는 거예요. 비용 효용 분석은 뭐를 가지고 비교한다? 질, 보정, 수명, 퀄리 또는 건강 일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거는 이제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얘네가 뭐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비용은 다 돈이다라고 했어요. 비용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보건사업을 하려, 보건사업이든 뭐 다양한 공공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얼만큼의 돈을 들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를 화폐 가치로 비교하느냐, 그 사업의 결과물, 산출물로 비교하느냐, 건강 일수, 질, 보정, 수명으로 비교하느냐, 이 세 가지의 차이인 거예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그래서 자, 어떤 A라는 목적에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자, 제일 쉽게 그냥 자, 당뇨병 치료 사업과 고혈압 치료 사업과 암 치료 사업이라고 할게요.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이죠.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랑 고혈압이랑 뭐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른 사업들이잖아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에 100만 원씩을 썼어요, 다. 100만 원씩을 썼더니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당뇨병 치료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건데, 이건 불가능하지만 이게 보건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행정학에서 쓰이는 거예요. 결과를 화폐 가치로 다 환산을 한 거야. 환산할 수 있는 것만 적용을 해요. 원래는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130만 원만큼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화폐 가치로 환산했더니 한 130만 원만큼의 효과예요. 자, 고혈압 치료 사업에 100만 원 썼더니 한 110만 원만큼의 결과가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됐어요. 자,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썼더니 여기는 200만 원만큼의 편익이 나왔어요.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뭐가 제일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죠. 누가 제일 좋아요? 암 치료 사업이 제일 많이 100만 원 들였는데 200만 원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얘는 30만 원, 얘는 10만 원, 얘는 100만 원만큼의 더 남는 게 있었잖아요. 비교가 되죠. 그러면은 서로 목적이 다른, 완전 다른 종류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용 효과 분석으로 볼게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결과를 뭐로 한다? 각각 사업의 산출물 효과예요. 자, 그럼 당뇨병 치료를 잘 했으면은 당뇨병, 혈당 조절률을 당뇨병 치료 사업이다. 그래서 결과를 당뇨병 치료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 조절률이 예전에는 조절률이 당뇨병 걸린 사람 중에 한 30%밖에 조절이 안 됐는데, 혈당 치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혈당 조절률이 한 10%가 더 증가했어요. 높아졌어요. 40%로 늘어난 거예요. 10%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자, 고혈압 치료를 했어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이제 혈압 조절률, 혈압 약을 먹고 있긴 하는데 혈압이 조절이 되고 안 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 비율이 예전에는 한 50%, 60% 정도가 조절이 됐었는데 그게 70%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혈압 조절률이 여기는 20%가 늘어났대요. 원래는 한 60% 조절됐었는데 한 80% 정도로 조절률이 높아진 거예요. 자, 암 치료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5년 생존율이 암 치료의 효과는 5년 생존율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진단받고 나서 5년 이후에 재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였는데 그게 60%로 한 10%가 얘도 증가했대요. 5년 생존자가 10% 늘어났대요. 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자, 혈압 조절되는 사람 10% 늘어난 거랑 5년 생존율 20% 늘어난 거랑 10% 늘어난 거랑 뭐가 더 좋을까? 단순히 20%다 10%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혈당 조절률 10% 늘어난 거랑 혈압 조절률 20% 늘어난 거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자로는 얘가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실제 의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보다 얘가 더 의미가 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목적이 다른 사업을 비교했더니 비교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가 그냥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이 모두 동일한 목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은 사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A 사업, B 사업, C 사업이 모두 혈당 조절 사업, 당뇨 치료 사업이에요. 당뇨 치료를 위한 사업에 A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B는 가정 방문을 한 거고, C는 환자들에 대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봤더니 A라는 방법 했을 때는 혈당 조절률이 10%가 늘어났고, B는 5%가 늘어났고, C는 3%가 늘어났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A가 효과가 제일 좋구나. 비용 대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 자, 다음에는 비용 효용 분석인데 똑같이 이렇게 당뇨병 치료, 고혈압 치료, 암 치료 사업 그대로 두고 볼게요. 근데 비용 효용 분석은 결과를 뭐로 평가한다? 건강 일수 혹은 질 보정 수명. 그래서 건강하게 산 생존 수명 얘기하는 거야. 건강 수명 얘기하는 거야. 건강 수명. 그래서 퀄리가 당뇨병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건강 수명이 1년 늘어났더라. 이건 다 뭐예요?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하게 산 시간이 1년이 늘어났어요. 자, 고혈압 치료 사업을 100만 원을 들였더니 건강 수명이
0.5년 늘어났어요. 6개월 늘어난 거예요. 자,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마찬가지로 건강 수명이 3년이 늘어났대요.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죠. 확실하게. 왜 건강 수명 1년이 좋냐, 0.5년이 좋냐, 3년이 좋냐. 3년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비용 효용 분석은 결과를 퀄리라고 하는 건강 수명으로 비교를 한다. 근데 화폐 가치로 하면 비교할 수 있듯이 건강 수명도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왜? 동일한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다른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자, 다시 내용 정리하면은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계획 중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기대 이익 결과물을 화폐 가치로 표시한다라는 거고요. 비용 효과 분석은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혈당 조절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A 사업, B 사업, C 사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방법.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효과가 제일 큰 걸 찾아낸다. 기대 이익이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목적,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비교하는 건 가능하지만 목적이 다른 사업은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결과가 다르니까. 자, 비용 효용 분석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비용과 효용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얘는 결과를 뭐로? 건강, 일수, 질, 보정, 수명, 퀄리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건강 일수라는 것 자체가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는 거지, 우리가 도로 건설 사업에서 건강 일수를 측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건의료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이랑 비용 효과 분석은 일반적인 행정학,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돼. 비용 효용 분석은 목적이 다른 사업의 분석에 적용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죠. 목적이 다른 사업,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 비교할 수 있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질, 보정, 수명을 비교한다. 자, 비용 효용 분석에서 질, 보정, 수명을 비교하죠.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냥 산출물 자체로 비교하는 거고. 자, 사업은 동일하고 결과가 다른 경우. 사업은 동일한데 결과가 다른 경우 비용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의 결과물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산출물이지만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업이 동일하다라는 거.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서로 결과가 달라질 때는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어때요? 좀 이해가 더 됐어요? 조금 단호해졌어, 끄덕임이 이제. 다음번에 우리 마지막 파트 가서 또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공중보건 역사 이어서 볼게요.